외교는 우호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필요로 움직입니다. 즉, 공백이 생기면 이해관계가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은 필요한 쪽이 먼저 손을 뻗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한국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19년 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의 방한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핵심 축으로 묶이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 권력 구조의 한 축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방안은 단순한 우호 방문이라기보다 유럽이 못 채운 생산과 조달, 그리고 재정의 공백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대한민국으로 옮겨 적으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속도입니다. 이탈리아의 빠른 방문은 유럽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먼저 잡는 나라가 유리해지는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는 첫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우호의 언어가 아니라 유럽의 시간 부족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기술은 명분이고 정치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게 급한 건 성장보다 정권이 버틸 시간입니다. 부채가 높은 나라에서 금리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권 지지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번 협력은 미래를 향한 확장이 아니라 정권이 버틸 시간을 사는 조달에 가깝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MOU를 포함해 여러 분야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이번 협력 분야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AI,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 광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력했다가 아니라 왜 하필 이 4개가 한 문장에 묶였느냐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말이 아니라 숫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G7이지만 G7 안에서 이탈리아는 늘 재정 여력이 먼저 걸리는 나라입니다. 유럽 통계청 기준으로 2025년 2분기 이탈리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38.3%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독일은 62.4%이고 프랑스는 115.8%입니다. 이 숫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공간이 줄어드는 속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유럽 핵심국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독일의 문제는 시간입니다. 독일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결정이 늦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연정의 타협, 산업 전환의 부담, 에너지와 생산비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전쟁이 요구하는 속도를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당장 필요한 물량과 체계를 지금 못 내놓는 쪽이 독일입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기준입니다. 프랑스는 생산량보다 유럽의 룰을 누가 쓰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을 어떤 표준으로 묶을지, 어느 나라 체계가 기본값이 될지, 그 기준 싸움에서 밀리면 프랑스의 영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속도보다 기준과 통제권을 먼저 챙기려 합니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공간은 땅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정책의 여유 공간, 다시 말해 재정 공간입니다. 부채가 높은 나라에선 금리와 예산이 곧 정권의 생존 공간이 됩니다. 경기가 흔들리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유럽이 못 채운 생산과 조달의 공백을 밖에서라도 당겨와 정권이 숨쉴 공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처럼 유럽은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기준도 불안정하고 버틸 공간도 좁아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로이터는 예산 문서에서 이 수치가 2026년에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흔들립니다. 이자 한 칸이 복지 한 칸을 밀어내고 복지 한 칸이 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체력을 깎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많은 나라 중 핵심 국가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총리의 이번 방안이 불안하게 전개되어가는 세계 정세 속 유럽의 공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백이 왜 대한민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 변수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의 진짜 공포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공포는 침체가 아니라 침체가 사회를 가르는 속도입니다. 로이터는 중앙은행 총재가 인구 감소와 두뇌 유출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2050년까지 700만 명 이상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젊은 인력이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이제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국가 체력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이탈리아 성장률 전망을 0.5%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G7 국가인데 성장 지표가 이 정도라는 건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럽이 재무장을 추진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이는 정치적 의지보다 실행 능력이 먼저 막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공장이고 선언이 아니라 생산 라인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유럽 국가들이 의지가 아니라 납기에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걸립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고 전한 오늘 뉴스 문장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 4개는 단지 화려한 산업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과 산업을 동시에 굴리는 국가 운영 조달 패키지입니다. AI는 두뇌가 아니라 계산을 강제하는 명령입니다. 반도체는 그 명령을 현실로 바꾸는 신경망입니다. 핵심 광물은 그 신경망을 끊지 않게 하는 혈액이고, 항공우주는 그 체계를 하늘과 전장으로 올려놓는 선발입니다. 결국 이걸 한 문장에 묶는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산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탈리아는 산업협력이 아니라 정권 리스크를 낮추는 보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딱 들어옵니다. 유럽이 한국을 부르는 방식은 품목이 아니라 납기, 품질, 인증, 정비, 표준을 한 번에 묶어서 달라는 겁니다. 제품이 아니라 라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산을 켜고 납기를 찍고 고장나면 즉시 복구되는 체계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말이 아니라 라인을 찾는다는 건 투자 흐름에서도 드러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5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이탈리아 신규 반도체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20억 유로 국가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ST는 이탈리아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생산 거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와 전력망, 충전 인프라의 심장입니다. 이탈리아는 반도체를 유행이 아니라 산업 생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이탈리아 노바라에 들어설 실리콘박스 첨단 패키징 시설에 13억 유로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공장이 칩넷을 포함한 첨단 패키징을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탈리아는 칩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칩을 묶고 붙여서 굴리는 나라가 되려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파워 반도체와 패키징은 키워도 AI 시대의 두뇌급 공급망을 혼자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묶는 문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한국은 제조 속도, 공정 운영, 품질과 납기 관리에서 라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라인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파급이 생깁니다. 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먼저였느냐입니다. 프랑스는 기준을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고 협력 또한 프랑스식 표준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독일은 규칙과 절차가 강하지만 위기 국면에선 그 절차가 속도를 늦춥니다. 유럽이 지금 무서워하는 건 바로 속도입니다. 영국은 기술과 금융은 강하지만 EU 조달 프레임과 충돌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납기 앞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먼저 한국과 손을 잡으면 나머지는 계산을 다시 합니다. EU 프레임 안에서 말은 함께지만 실제로는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첫 판이 깨지면 다음 판은 더 빨라집니다. 유럽이 한국을 부르는 장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순간은 호출될 때가 아니라 문법이 바뀔 때입니다. 유럽은 지금 돈과 규칙을 동시에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면 조달의 문법이 바뀌고 문법이 바뀌면 어디서 사고 누구에게 맡길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계산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백을 메우는 순간 협력이 아니라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과는 유럽이 가져가고 지연, 하자 비용은 한국이 떠안는 구조로 계약이 설계되면 위험해집니다. 물량만 팔면 대체됩니다. 표준을 잡으면 남습니다. 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반도체, 소재, 전력, 항만, 정비, 인증, 표준이 한 덩어리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총이 아니라 공장이 전쟁을 결정하는 국면에서 제조국은 동맹이 아니라 납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변수도 있습니다. 유럽만 바라보고 달리면 러시아와의 공간은 좁아지고 러시아만 계산하면 유럽 시장과 기술 협력의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전략은 편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곧 주권입니다. 결국 오늘 이탈리아의 방안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공백 고백일 수 있습니다. 공백은 안보에서 시작했지만 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나라가 곧 규칙의 일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규칙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납기와 표준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백을 메우는 순간 책임이 따라오고 책임은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돕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리아의 첫 방문은 대한민국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유럽 청구서의 시작입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